안녕하세요. 우리 아이의 슬기로운 첫 사회생활 샤크쌤의 1학년 교실입니다. 예비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인 돌봄교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간혹 돌봄교실 무조건 다 참여해야 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돌봄교실은 꼭 필요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희망자 대상 프로그램이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가 끝난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예요. 희망자,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꼭 희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선발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비용은 친구들이 먹는 간식비 약 3만원 가량을 제외하고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은 간식비 역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안심하고 믿고 양육할 수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돌봄교실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돌봄교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돌봄교실 숫자를 승인을 해주신답니다. 학부모 수요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하여 미루어 보았을 때 이 학교에는 이러한 형태의 돌봄교실이 알맞겠구나. 이 정도 숫자의 돌봄교실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고려한 후 결정을 해서 승인을 내려주고 확정을 하면 학교에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돌봄교실을 운영합니다. 보통 한 학교당 오후 돌봄교실 1개 또는 2개 정도를 운영을 해요. 그리고 각 교실당 2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정원인데 단 코로나19 때문에 밀접 접촉을 피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하여 이 숫자를 2021년도에는 감원할 수 있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돌봄교실에서 돌봄 전담사님께서 학생들을 돌봐주십니다. 운영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오후 돌봄교실은 학생의 학교 일과가 끝난 직후부터 시작해요. 보통 1, 2학년 4교시는 12시 30분, 5교시는 오후 1시 20분 정도면 끝나지요. 학교 일과가 끝나면 돌봄교실 친구들은 바로 돌봄교실에 가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종료 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통 오후 5시 전후에 끝나고 만약 급식을 하지 않은 경우 7시까지 연장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여건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른 결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요? 네, 정해진 시간표가 있어요. 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개인 활동과 단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개인 활동 시간에는 무엇을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은 돌봄교실 안에서 학급에서 선생님께서 주신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준비한 책을 읽거나 또 종이접기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간혹 밖에 나가서 뛰어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계시는데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되도록 혼자서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그런 활동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블록놀이를 하거나 레고를 조립하거나 여러 가지 놀이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혼자 하는 활동들이 권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가 혼자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무슨 미로찾기 책이나 재미있는 책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돌봄교실 안에서 따로 핸드폰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거나 하는 행동은 대부분 아마 금지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돌봄교실 안에서는 매일 1시간씩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이접기, 전통놀이,
무슨 클레이 만들기 등등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활동들을 1시간씩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방과후 학교를 신청을 하실 거예요. 돌봄교실 친구들은 방과후 학교 스케줄을 짜기 전에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확인한 다음에 그 스케줄을 짜면 더 좋겠지요. 만약에 방과후 학교 스케줄과 돌봄교실 프로그램이 겹쳐지면 돌봄교실 프로그램은 듣지 못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스케줄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갈 때까지 돌봄교실에 계속 있어야 하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학교 안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를 신청한 친구는 중간에 방과후 학교에 다녀왔다가 다시 돌봄교실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이거는 비슷할 거예요. 학교를 나가서 학원 같은 외부 교육기관 이용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다니시는 경우는 돌봄교실을 끝나고 나서 하교한 다음에 학원에 갈 수 있도록 아이 스케줄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돌봄교실에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식단표에 따라서 이제 간식을 지급하는데요. 이제 간식은 수익자 부담이에요. 간식을 먹는 친구가 월 3만 원 가량 간식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식단표에 따라서 대부분 조리된 완제품, 요플레 같은 들이 제공이 되고요. 개인 간식 여부는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배가 더 고플 것 같아요. 간식 싸가도 될까요? 하는 거는 이제 학교 돌봄교실에 문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학 중에 돌봄교실이 운영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요. 우선 방학 중 돌봄교실 시간은 학교마다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보통 9시를 전후로 시작해서 오후 16시 30분 전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돌봄교실이 문을 여는 시간이 학교마다 다르니까 이것을 꼭 학부모님께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친구가 밖에서 춥게 혼자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간을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돌봄교실도 방학이 있어요. 방학마다 다음 학기 준비를 위해서 여름방학 5일, 겨울방학 5일 정도 방학을 하니까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학부모님께서 스케줄을 조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따로 우리 친구들 급식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개인 도시락 지참이 원칙인데 학교마다 정해진 식당에서 도시락을 시켜서 먹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방법이 다양하니까 해당 학교 돌봄교실에 전화를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지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들의 안전한 하굣길 지도인데요. 그래서 집에 갈 때는 원칙적으로는 학부모님께서 반드시 동행을 해주셔야 되세요. 하지만 학부모님께서 데리러 오시기 힘든 경우 사전에 신청 시 정하신 대리인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하교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는 예를 들면 조부모님, 학교 도우미, 학원 선생님 등이 될 수도 있겠죠. 이때 신청서에 대리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쓰고 그분의 성함과 전화번호까지 써주시면 우리 친구의 안전한 하굣길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래 정해진 하교 동행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하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는 아버지와 함께 하교를 했는데 오늘만 할머니께서 데리러 오셨어요. 그냥 가도 될까요? 안 돼요. 반드시 보호자님, 즉 아버지께서 돌봄교실에 연락을 하셔서 하교 동행자가 달라졌음을 돌봄 전담사님께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돌봄교실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년 1월쯤에 이제 신입생 면접일 전후로 돌봄교실 신청을 받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접수처에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을 해야 돼요. 대부분 돌봄교실이 경쟁률이 조금 높아서 해당 기한 내에 접수를 안 하면 접수를 아예 안 받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날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접수처에 서류를 빠짐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통서류는 이제 각 학교에서 주시는 참가 신청서예요.
이 참가 신청서는 학교 신입생 면접에 가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시고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따로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먼저 소속은 이제 학년, 반, 번호 이거 쓰시면 되시고요. 애기 이름, 그 다음에 부모님 성명, 아이 주민번호, 그리고 연락이 가능한 학부모님 연락처 이런 것들을 쓰시고요. 교내 방과후 학교를 앞으로 이제 신청을 할 건지 이것도 써주시면 되고 가구 유형에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근로중인 한부모, 저소득층 맞벌이, 일반 맞벌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 맞벌이 이런 것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에 꼭 동의를 해주셔야지 이제 돌봄교실 참가 신청서에 있는 서류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를 해주시고 아이와 학부모님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함께 제출해야 될 공통 서류세요. 그러면 이제 맞벌이 관련 증빙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중에서도 회사에 다니시는 재직자 분들을 위한 이제 서류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맞벌이란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모가 모두 취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부모 가정도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을 합니다. 맞벌이 시 근로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월 20일 이상, 일일 8시간 이상 이것을 근로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오후 13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이상 하는 시간제 근무자로 재직자로 인정해 준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에 확인을 하시는 편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이렇게 회사에 다니시는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내시는 서류가 재직증명서시고요. 재직증명서 한부, 그 다음에 직장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즉 직장 내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이거를 제출을 하시면 돼요. 재직증명서랑 4대 보험 증명서. 그런데 이것 말고도 3가지 서류 중에 하나를 내셔도 되고 5가지 서류 중에 하나를 내셔도 되는데 이거는 학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학교에서 안내장에 써주신 그 서류가 무엇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 해당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재직증명서랑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이 2가지를 많이 받습니다. 이는 이제 학교마다 사정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꼭 해당 학교에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구직을 하고 있는데 돌봄교실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모님께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과 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세요. 돌봄교실 순위에 이제 좀 높은 부모 가정이나 방과후 학교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이라면 주민센터에서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것을 발급받으셔서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돌봄교실 선정할 때 이제 우리 아이가 우선순위가 되니까 꼭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맞벌이 가정이 아니지만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한 분은 취업 중이신데 한 분은 장기 투병 중이시거나 아니면 중증 장애를 앓고 있으신 경우 우리 친구가 돌봄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해당 학교에 문의를 해보세요. 담임이나 학교장 추천으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수용 인원보다 희망자가 많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교육부에서 기준에 의거해서 학교별로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기준에 따라 돌봄교실에 다니는 학생을 선정을 합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한번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돌봄교실은 한번 이제 뽑으면 1년 애들이 쭉 가거든요. 1년을 기준해서 제일 1순위인 친구들은 우선 양육 중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취업활동 중인 한부모 가정인 친구들, 그 다음에 2순위가 맞벌이인 저소득층 가정. 그러니까 이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이라는 증명서를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순위가 맞벌이 가정. 이렇게 되는데 이 맞벌이 가정 중에서도 희망자가 많은 경우는 생년월일이 느린 순서대로 선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의 이제 방과 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보통 이제 방과 후 학교가 끝난 다음에 픽업이 가능한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경우가 있던데 1월, 2월 달에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이제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겠죠. 돌봄교실에 결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친구가 전학을 간다든지 그냥 이제 돌봄교실을 안 다니고 집에서 보육을 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기 초에 정해진 대기자 명부가 있어요. 대기 1번, 대기 2번, 대기 3번. 이 대기자 명부에 따라서 그 다음 순위의 학생이 돌봄교실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새로 뽑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전학생이 새로 와요. 전학 온 친구 같은 경우는 돌봄교실에 제가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입급을 희망을 하고 서류를 제출을 하면 친구가 들어옴에 따라서 이제 다른 원래 다니던 친구들의 대기자 순서가 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학 온 친구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맞벌이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돌봄교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친구가 1학년 입학을 앞두고 겨울 동안 1월, 2월 동안 무엇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행복한 첫 사회생활, 행복한 1학년 생활을 위해서 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